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91회 토픽 2 기출 문제에 나온 중요한 어휘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는 어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된 어휘나 표현까지 같이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어휘는 참여입니다. 자, 참여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어떤 일에 내가 함께 끼어들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 그것에 나도 같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을 볼게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나도 끼어들어서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셈입니다. 셈, 무슨 뜻일까요?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것이네요. 자, 기출문제 문장을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영화를 한 편 봤으니 거의 안 본 셈이다. 거의 안 본 것과 같다. 자,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딱 한 편밖에 안 봤어요. 자, 그러면 안 본 것과 마찬가지다. 거의 안 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같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시험 점수가 90점이니 이 정도면 잘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90점이에요. 90점, 100점은 아니어도 90점이니까 이 정도면 결과가 좋다, 잘한 결과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떤 형편,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셈이다, 뭐뭐한 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실천입니다. 실천. 자, 실천은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론이나 계획, 생각한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기출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하루 30분 운동하기. 우리 몸을 위해 실천하세요. 자,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것. 자, 몸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네. 아주 뭐 간단하고 짧지만 중요한 문장이죠.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진동입니다. 진동, 진동. 우리 핸드폰 이야기할 때도 소리, 진동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진동은 흔들려 움직임이라는 뜻이네요. 흔들려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기출 문장.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자, 뭐 여러분이 뭐 어디 뭐 전시회에 가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면 이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전원을 끄세요. 휴대전화를 끄세요.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지진이 나자 땅의 진동이 느껴졌다. 자, 지진은 뭐예요? 지구가, 그죠? 지구의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 움직이는 것,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진이 나자 땅의 움직임이 느껴졌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휘는 운행입니다. 운행. 자, 무슨 뜻일까요?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차나 열차 등이 다님이란 것이네요. 길을 따라서 우리 자동차, 차나 아니면 열차, 기차 등이 다니는 것을 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운행 시간, 버스 운행, 기차 운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기출문제 문장을 볼까요? 야경 관광버스 운행 안내. 자, 우리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것이네요. 버스가 다니는 것을 안내한다라는 것이네요. 자, 예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기차는 운행 거리가 길다. 자, 기차가 다니는 것, 기차가 운행한다 이야기하죠. 이 기차는 운행 거리, 즉, 다니는 거리가 길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자, 비율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수나 양에 대한 어떤 값의 비를 이야기하네요.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개수나 양,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죠. 양에 대한 어떤 값의 비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에 나온 문장을 볼게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비율이 줄었다. 자, 무슨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내가 가진 자동차로 출퇴근, 회사에 가고 또 집에 온다. 출퇴근이죠. 출퇴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비율이 줄었다. 그 비율이 줄었다. 즉, 얼마 되지 않는다.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 라는 것이네요. 자, 비율을 사용해서 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낮다. 자, 여학생이 기준이 되겠네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낮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교체입니다. 교체하다, 교체, 바꾸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뜻을 볼게요. 특정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사물, 제도 등을 다른 사람, 사물, 제도 등으로 바꿈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체는 뭐 사람을 교체한다 또 괜찮고 어떤 물건을 교체한다 아니면 사회 제도 같은 것을 얘기해요. 제도 등을 바꾼다, 교체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에 나온 문장 먼저 볼게요.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준다. 자, 어떤 부품이네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네요. 자, 문장을 또 만들어 볼게요. 경기 중에는 적절한 때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 문장에서의 교체는 사람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 경기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이렇게 경기 중에는 적절한 때, 알맞은 때에
선수를 바꿔줘야 한다라는 것이네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어휘, 수리입니다. 수리, 수리하다. 고장난 것을 손보아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 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출문장 볼게요.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준다. 자, 수리기사. 기사는, 여기서 기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고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을 전문 수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준다. 무료,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이 기계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 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쳐야 한다를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어휘 볼게요. 감동입니다. 감동. 자, 우리 감동이야. 감동받았어.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죠? 감동. 강하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였어. 라는 거네요. 기출문장. 김민수 씨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 김민수 씨가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 자기 이야기를, 사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연이 잔잔한, 아주 뭐 크지 않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내가 그 이 사연을 듣고,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강하게 무언가를 느껴서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네요. 자, 감동을 사용해서 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들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쵸?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네요. 다음 어휘 볼게요. 임시입니다. 임시. 자, 임시라는 거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잠시 동안,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잠깐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이곳은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다. 자,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소는 뭐 매일 운영을 하는 상설 매장이 아니라 잠깐, 뭐 짧게는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이렇게 반짝 운영하는 반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잠깐, 아주 잠깐을 이야기합니다. 반짝 운영하는, 잠깐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다. 자, 매장은 우리 뭐 가게하고 비슷하네요. 임시 가게, 임시 매장이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임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예정이다. 여러분, 우리 비자, 다른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 비자인데 잠시 동안 임시로 받는 비자를 임시 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시 비자를 받는다. 임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예정이다. 자, 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어휘 볼게요. 특정입니다. 특정. 특별히 가리켜 분명하게 정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출문장. 기업은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자, 임시 매장을 이용해서 주로 여러 가지 아무런 제품이 아니라 딱 정해놓은 특별한 제품을 특정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자, 특정 어휘를 사용해서 또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특정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역, 어떤 장소도 특정 지역, 특정 장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 여러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 특별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호우주의보는 뭐예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거네요. 그런 경보를 호우주의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배려. 자, 배려입니다. 우리 뭐 친구를 배려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거나 도와준다 라는 뜻이네요. 자, 기출문장.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네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취업하다, 우리 취직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네요. 취업을 근데 못했어요.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자, 내가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맞는 문장이에요. 그쵸? 사실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주 친해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어휘 볼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 음식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 뭐 많이 이야기하죠?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이런 어휘들이에요. 자, 단백질은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장 볼게요.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자, 여러분, 식품에는 뭐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식품이 열을 만나면, 자, 열을 가하면, 즉, 뜨겁게 하면, or 뭐 익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그 식품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익히면, 뜨겁게 하면, 그렇죠? 열을 가하면 색깔이 바뀐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예문 여러분이 또 단백질을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네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맞죠, 여러분? 단백질.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예요. 꼭 필요한 성분이죠. 단백질.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위기입니다. 위기. 자, 우리 위기를 느끼다. 뭐, 기후 위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위기. 자, 무슨 뜻이에요? 위험한 고비. 위험에서 아슬아슬한 순간. 자,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제에 나온 문장. 위험이나 위기를 모르는 척 피하는 사람을 타조에 비유하곤 한다. 자,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척, 나는 몰라,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피하는 사람을 타조에 비유한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우리 위기를 사용해서 예문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자, 짧은 문장이네요. 지금의 위기, 지금 위기 상황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고비,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어휘 볼게요. 청각입니다. 청각. 자, 청각은 귀로 소리를 듣고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그 감각을 청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뭐,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시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뭐 느끼는 감각은 뭐 촉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럼 기출 문장을 볼게요. 청각이 발달한 타조는 땅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듣는다. 아, 자, 타조가 청각이 발달했대요. 즉, 귀로 소리를 듣고 느끼는 감각이 아주 발달돼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그러면 작년의 사고로 청각을 잃었다. 아, 작년에 사고가 있었어요. 뭐, 무슨 사고인지 잘 몰라요. 뭐, 교통사고 아니면 다른 사고로 청각을 잃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소리를 듣는 감각을 잃었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섬유입니다. 섬유. 자, 우리 옷을 이야기할 때 옷, 섬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섬유는 주로 천이나 의류 등의 재료가 되는 생물체의 몸을 이루는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제에서 섬유가 어떻게 문장으로 나왔는지 볼까요? 섬유 유연제는 섬유에 막을 씌워 옷감을 부드럽게 한다. 자, 여러분, 빨래할 때 섬유 유연제를 쓰시나요? 자, 우리 빨래할 때 보통 세제를 넣고,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도 넣죠. 자, 그래서 섬유 유연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내는 문장이네요. 자, 섬유 유연제는 섬유에 막을 씌워서 옷감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 유연제를 넣으면 옷이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죠? 좋은 향기도 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연에서 얻은 섬유로 천을 만들 수도 있다. 자, 그쵸, 여러분? 자연에서 얻은 섬유로, 자연 섬유로, 우리 뭐 옷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흡수입니다. 흡수. 자, 흡수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나 속으로 빨아들이다 라는 것이네요. 아니나 속으로 빨아들이다. 자, 우리 기출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수건처럼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소재에는 유연제를 넣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다시 또 섬유유연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섬유유연제를 빨래할 때 다 넣는 게 좋지 않다. 자, 왜? 자, 수건처럼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야 되는 물을 저 빠르게 빨아들여야 되는 소재에는 유연제를 넣으면 좋지 않다. 그렇죠?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 약은 흡수가 빨라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자, 우리 약을 먹을 때도 이 흡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약을 먹으면 흡수가 빠르다. 이 약은 흡수가 빠르다. 즉, 이 약은 빨리 우리 몸 안으로 어, 빨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빨라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뭐 금방 안 아프게 된다. 머리가 안 아프다. 뭐 콧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촉감입니다. 촉감. 촉감은 뭐예요? 네, 느낌이죠. 여러분, 여기 촉감에서 감이란 것은 느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느낌, 내 피부에 닿아서 내가 느끼는 것을 촉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였네요. 유연제가 만든 막이 오히려 섬유의 촉감을 거칠게 만든다. 자, 거칠다는 부드럽다의 반대말이에요. 부드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이 스웨터는 촉감이 아주 부드럽다. 자, 이 스웨터는 내가 만졌을 때 그 느낌이 부드럽다라는 것이네요. 촉감. 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느낌입니다.
다음 어휘는 의존도예요. 의존도. 자, 의존하는 정도네요. 우리 누구한테 의존한다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부모님께 의존하다, 친구에게 의존하다, 의존하다. 그 의존하는 정도를 의존도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정도. 자, 기출 예문 문장 볼게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직접 기억해야 할 일은 줄었다. 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 무슨 뜻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의지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의지하는 정도가 많아졌다. 즉,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더 많이 의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디지털 기기에 더 많이 의지해요. 의존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기억해야 할 일은 당연히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기억해야 할 뭐 어떤 뭐 약속,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써놓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만 딱딱딱 체크하면 쫙 모든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은 줄게 되겠죠. 그런 문장이네요. 자, 그럼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자, 석유에 대한 의존도. 여러분, 우리 석유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죠. 뭐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탈 때도 석유가 꼭 필요하고, 그쵸? 자, 그런데 석유는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압도적. 자, 압도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뛰어난 힘이나 능력으로 상대방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압도적. 기출 문장 볼게요. 과거에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데 뇌를 썼다면 이제는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 자, 우리 몸의 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내가 기억하는 데 뇌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왜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아진 정보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데에 뇌를 쓰고 있다라는 거네요. 과거보다 아주 아주 많아진 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아진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나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상대방을 이겼다. 자, 아주 뛰어난, 아주 많은 실력 차이로 상대방을 이겼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매섭다. 자, 매섭다. 무슨 뜻일까요? 추위나 바람 등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우리 뭐 매서운 추위, 매서운 바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 볼게요. 매서운 남극의 겨울, 황제 펭귄들은 겹겹이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딘다. 자, 우리 겨울, 특히 우리 뭐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계절 이야기할 때 매섭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매서운 겨울이다. 아주 추위가 심한 겨울을 이야기하네요. 매서운 남극의 겨울. 그래서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그쵸? 겹겹이 붙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긴다, 추위를 보낸다, 견뎌낸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예문 볼게요. 폭설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자, 지금 겨울인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자, 그런데 폭설이 내리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것, 폭설 이야기하네요. 폭설이 내리고 아주 심한 바람, 그쵸? 아주 추운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네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움직임. 자, 움직임. 여러분, 우리 움직이다 알아요. 그쵸? 움직임은 명사가 되겠네요. 자리나 자세 등을 바꾸는 것을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을 볼게요. 그 움직임은 아주 느리지만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 움직임. 그렇게 자세나 자리를 바뀌는 것은 아주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지만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네요. 빠르지 않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 자리나 자세 등이 바뀐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예문을 볼게요. 오늘 저 선수의 움직임이 둔해 보인다. 자, 여러분, 뭐, 여러분이 경기를 봐요. 뭐,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뭐, 많이 있어요. 네. 운동 경기를 보는데 어떤 선수가 움직이는 것이 뭐, 자세를 바꾸는 게 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느려 보여요. 그럴 때 움직임이 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자, 생존입니다. 생존. 자, 우리 생존하다, 생존 게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을 생존이라고 합니다. 자, 기출 문장 볼게요. 황제 펭귄은 서로 도우면서 추위에 맞서 생존해 왔다. 자, 우리 남극은 너무너무 추워요. 자, 그런데 서로 도우면서 그런 추위, 아주 추운 것이네요. 추위에 맞서서 생존을 해왔다. 살아남았다라는 거네요. 예문 만들어 볼게요. 급격한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 인류가 살아남는 것을, 인류가 살아있게 하는 것 자체를 위협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 경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야에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경쟁하다 이야기합니다. 기출 문장. 이들은 무리 생활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자, 무리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 생활을 이야기해요. 무리 생활. 보통 동물들의 단체 생활을 무리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리 생활을 통해 서로 같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에서 서로 겨루는 것, 서로 싸우는 것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서로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는 서로 겨뤄야 할, 서로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뭐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전시회. 자, 여러분 시간이 나면 전시회 가끔 가나요? 뭐, 그쵸? 뭐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전시회는 여러 가지 물품을 차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임이나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최근 미술 전시회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전시회가 늘고 있다. 자, 미술 전시회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미술 전시회를 많이 찾는다. 미술 전시회에 많이 간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사람들이 미술 전시회에 많이 가니까 돈벌이에 급급한 돈만 벌려고 하는 전시회, 돈이 목적인 전시회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학교에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우리 전시회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시회가 있다, 전시회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무슨 전시회예요? 네.
졸업 작품 전시회. 졸업하는 사람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 졸업 작품 전시회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복제품입니다. 복제품. 자, 복제한 물건, 복제한 뭐 어떤 것을 복제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원래의 것과 똑같이 만든 물품. 자, 원래의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과 똑같이 만든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홍보 자료에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을 챙긴다. 음, 자, 전시회를 하는데, 원래 원 제품이 아닌 똑같이 만든 물품이에요. 자, 그런 복제품인데, 복제품 전시회를 하면서, 이것은 복제품 전시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입장료만 많이 받아서 돈만 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예문을 볼게요. 요즘 이 물건에 불법 복제품이 나돌고 있다. 자, 우리 복제품도 합법적인 것, 법으로 괜찮은 것, 합법적인 것이 있고, 불법,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 복제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에 불법 복제품이 나돌고 있다. 불법 복제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관람객. 우리 관람하다 이야기하죠. 뭐 영화 관람, 전시 관람 이렇게 관람객. 여기서 객은 손님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뭐 유물, 그림, 조각과 같은 전시된 물건이나 아니면 무슨 공연, 저 뭐 가수의 공연 같은 공연, 영화 아니면 운동 경기 등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관람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출 문장.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 전시장을 왔어요.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 뭐, 예를 들면 이 앞에서 본, 뭐, 모든 전시품들이 복제품이에요. 이 사실을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관람객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만족하지 않다. 불만을 쏟아내고 있겠죠. 자,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예문 또 만들어 볼게요. 관람객. 경기장은 결승전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넘쳐났다. 자, 우리 운동 경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관람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장,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이런 경기장은 결승전을 보러 온 사람 관객들로 그쵸? 결승전을 보러 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아주 아주 많았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꽃말입니다. 꽃말. 자, 여러분, 우리 꽃은 알아요. 그쵸? 꽃. 그리고 말. 꽃하고 말을 같이 꽃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꽃의 의미가 되겠네요. 꽃의 특징이나 전설 등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붙인 말을 꽃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장. 꽃집을 지나다가 꽃말에 이끌려 금잔화 꽃씨를 샀다. 자, 금자나는 꽃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런데 금자나의 꽃말이 너무 좋아서 꽃말에 이끌려서 금자나 꽃씨를 샀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꽃말을 가지고 예문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장미의 꽃말은 사랑이다. 여러분, 장미의 그 말, 그쵸? 의미는 사랑이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상상, 우리 뭐 상상하다, 상상하지 마, 뭐 상상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상상은 실제로 없는 것이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없는 것인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경험하면 어떨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상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그런데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 소설의 결말은 내 상상을 뛰어넘었다. 자,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 소설책의 결말이 내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떤 정말 뭐 최고의 어떤 다른, 그런 결말이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대상입니다. 대상. 어떤 일이나 행동의 상대나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기출 문장을 보면 사람도 식물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똑같구나 싶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자,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 어떤 식물도 사랑을 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 그쵸?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 연구 대상은 노년층이다. 그쵸? 어떤 행동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이번 연구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이번 연구의 대상은 노년층이다. 노년층이 목표다. 노년층이 상대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노년층이라는 건 나이가 많으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어휘는 호응이에요. 호응. 자, 우리 호응하다, 호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응. 상대방의 부름이나 물음에 대답하거나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자, 기출 문장 볼게요. 가수 진영이 3년간 준비한 콘서트를 열었으나 관중의 호응이 적었다. 자, 진영이라는 가수예요. 자, 그런데 이 가수가 3년 동안 콘서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관중의 호응이 적었다. 관중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예문은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아주 그 제품을 좋아해요. 많이 사요. 자, 그럴 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은 그냥 여러분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간판입니다. 간판. 자, 여러분, 이 간판은 진짜 우리가 가게 앞에 있는 간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예요. 대표하여 내세울 만한 것,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간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한국의 간판 스타, 아니면 뭐 간판 운동선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장, 한국 탁구의 간판 김수미. 올해 국제대회 금메달 싹쓸이.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뭐 신문 기사의 제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탁구의 간판 김수미. 김수미라는 사람이 한국 탁구를 대표하여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탁구의 간판.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방송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어휘를 보겠습니다. 자,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 가능하다 할 때 그 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되겠네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게 가능성이에요. 자, 기출문장. 한국 대표 김수미의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성질이 높아졌다라는 것이네요. 자, 예문.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 자,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많지 않다
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자, 금리입니다. 금리. 자, 여러분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즉, 뭐, 은행 같은 것이 있겠죠?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저 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금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뭐 금리가 높다, 금리가 낮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기출문장.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대출 금리, 대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의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즉, 부동산 거래, 뭐 집을 이야기해요. 집이나 땅을 우리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이나 땅에 대한 그런 거래가, 그런 것을 집이나 땅을 뭐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많아졌다라는 거네요. 자, 예문 볼게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동결되다라는 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걸 동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 볼게요.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자, 활성화시키다, 활성화되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함 또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활성화. 자, 기출문장 볼게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대출 금리 안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많이 팔고 사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너무 높지 않게 안정화시키려는 대책이 서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 자, 불경기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예요. 불경기. 자, 나쁜 경기, 좋지 않은 경기를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경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경제를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시급하다라는 거는 급하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 볼게요. 자외선. 자, 우리 뭐 낮 시간 동안은 자외선이 많다. 뭐 여름에는 자외선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파장이 짧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외선 차단제, 뭐 선스크린을 이야기하죠. 자, 기출문장 볼게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약해진 선글라스로는 눈을 보호하기 어렵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껴요. 그쵸? 그런데,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약해진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예문 볼게요. 여름철 자외선이 강한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름이에요. 한낮이에요. 그러면 자외선이 아주 강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외출을 피하세요. 즉,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노출. 자, 노출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게 하는 것을 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출되다, 노출시키다, 노출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 기출 문장. 선글라스의 렌즈가 열에 계속 노출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선글라스, 뭐, 안경이나 아니면 선글라스, 렌즈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렌즈가 계속 열에 노출이 되면, 열을 계속 받으면, 열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
자외선 차단 기능,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그 렌즈가 계속 열에 노출이 되겠죠? 햇빛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볼게요. 오염된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병에 걸리기 쉽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염된 환경. 자, 뭐 좋지 않은 환경,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 내가 자주 노출이 되면 그 영향을 직접 받으면 병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구도. 자, 구도 무슨 뜻이에요? 그림에 들어갈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림이나 사진에 요소들이 배치되는 것,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 그걸 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에서 구도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구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그 배치하는 것, 여러 가지 물건, 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 그게 구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도는 전체적인 사진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예문 볼게요. 그림의 구도가 잘 맞아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뭐 여러분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그 구도가 잘 맞아야, 구도가 잘 배치가 되어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생동감입니다. 생동감. 자,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생동감. 자, 싱싱하고 활기찬 기운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생동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은 생동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기출 문장 볼게요. 대각선 구도는 도로나 폭포 등의 풍경 사진 등에 쓰여 생동감을 표현한다. 자, 우리 구도도 여러 개의 구도가 있어요. 뭐 대각선 구도,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네모난 구도,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각선 구도는 도로나 길, 그죠? 폭포 등의 풍경 사진 등에 쓰여서 생동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도로나 폭포 등의 풍경이 진짜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만들어 볼까요? 이 도시는 관광객들이 많아 생동감이 넘친다. 여러분. 자,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관광객이 많아요. 자, 그럼 관광객들이 아주 많아서 막 움직이면서, 그쵸? 뭐, 어디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겠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많아서, 관광객이 많아서, 진짜 너무 활기찬 기운이 있다. 사람 움직이는 듯한 도시다. 이럴 때 생동감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입니다. 연장자, 연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연장자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휘예요. 자, 연장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 연장자에게 뭐 예의 바른 행동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해요.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렇게. 자, 기출 문장에선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 구도는 연장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옆이나 뒤에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균형 잡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뭐,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자,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럴 때, 자, 연장자를 가운데, 중심이니까 가운데에다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운데에, 그리고 그 옆이나 뒤에 다른 뭐 엄마, 아빠,
아니면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편안한 균형 잡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연장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자, 연장자로 예문 만들어 볼까요? 나는 이 모임의 최고 연장자이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네요. 자,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어요. 뭐 영화 모임, 독서 모임, 친구 모임, 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럴 때 최고 연장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휘 볼게요. 자, 자원입니다. 자원. 자, 자원은 광물, 뭐 수산물 등과 같이 사람이 생활하거나 경제적인 생산을 하는데 이용되는 원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풍부한 자원은 경제 성장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 자원이 많은 것은 필요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즉,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경제 성장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자, 우리 자원, 경제적인 생산을 하는데 이용되는 원료예요. 식량 자원 쪽 식량의 원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우리 식량, 음식, 원료, 자원, 식량 자원. 식량 자원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굶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어휘 볼게요. 제조업은, 자, 우리 산업 중에 하나인데, 무슨 산업이에요? 원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사업. 자, 이걸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원료를 내가 어떻게 가공을 하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출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 성장의 중심 산업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경제 성장의 중심 산업.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산업이 바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제조업으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제조업 중심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 우리 제조업 중심 산업,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제조업 중심 산업, 제조업 산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자, 빈약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빈약하다, 부족하다. 어떤 일의 내용이나 상태가 충분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부족하고,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출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천연 자원이 빈약해도, 즉, 천연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별로 좋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나라도 있다. 자, 천연 자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술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빈약이란 단어로 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여러분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자, 우리 성직자는 우리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즉, 목사, 신부, 승려 등과 같이 종교적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직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기출 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중세 시대에는 지금이 아니죠.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가 즉 목사나 신부, 승려 등이 의사도 같이 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쵸? 성직자가 의사도 같이 했다. 성직자도 하고 의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나는 나중에 훌륭한 성직자가 되고 싶다. 자, 나중에 자,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에, 뭐 장래 희망 이야기할 때 훌륭한 성직자가 되고 싶다. 그죠? 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 훌륭한 신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얼룩입니다. 얼룩. 자, 얼룩은 액체 등이 묻거나 스며들어서 생긴 자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옷에 무슨 자국이 생겼어요. 뭘 먹다가 뭘 흘렸어요. 자, 그럴 때 옷에 얼룩이 생겼어요. 옷에 얼룩이 묻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기출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검은색 옷은 세균으로 오염된 얼룩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 어떤 것이 튀어도 그 얼룩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네요. 오염된 얼룩이 보이지 않았다. 자, 예문. 옷에 묻은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런 문장은 평소에도 잘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옷에 묻은 얼룩이 안 지워지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없어지지 않네. 지워지지 않네. 이렇게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감염입니다. 감염. 자, 우리 감염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퍼지는 것을 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감염병도 이야기하고 감염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음. 자, 기출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세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염이 쉽게 눈에 띄도록 가운의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 자, 세균 감염의 위험성, 우리 감염되다, 즉 세균 감염, 뭐 병균 감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세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 오염이 쉽게 눈에 띄도록 가운의 색이 우리 즉 의사 가운을 이야기해요. 의사 가운의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의 색이 흰색이면 뭐가 조금 묻어도 금방 티가 나죠. 네, 그래서 티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빨고 또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운의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볼게요. 자, 이 병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자, 우리 호흡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그 기관, 즉 숨을 쉬는 기관이에요. 뭐가 되겠어요? 뭐 코, 아니면 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다음 어휘 볼게요. 당뇨입니다. 네, 아주 무서운 병이죠. 당뇨, 성인병 중에 하나, 당뇨예요. 자, 오줌에 당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섞여 나오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자, 당뇨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병이죠. 그래서 식단 관리, 여러분, 그쵸?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자, 기출문장 볼게요. 당뇨 환자를 위해 고추 품종인 살리초가 개발되었다. 자, 살리초는 고추 품종의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추 품종인 살리초가 개발되었다. 자, 당뇨 환자를 위해. 그래서 우리 당뇨병, 뭐 당뇨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까요? 건강을 위해 당뇨를 관리해야 한다. 그쵸,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항상 먹을 거, 음식 신경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당뇨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성인병입니다. 자, 성인이라는 건 어린이의 반대, 어른을 이야기하죠. 즉, 성인병은 중년 이후의 사람, 즉
약간 뭐 아저씨, 아줌마, 그죠? 이렇게 약간 좀 중년 이후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저 뭐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병을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볼게요.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어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어떤 다른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고추는 뭐 일반 고추, 다른 고추에 비해서 혈액 속의 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인병에, 즉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성인병 어휘를 사용해서 또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흡연과 음주는 성인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여러분,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 음주, 술을 마시는 것. 즉, 흡연과 음주는 성인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좀 쉬운 어휘네요. 자, 백과사전은 아주 여러 분야, 많은 분야에 관한 지식을 쭉 설명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뭐 학문, 예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놓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볼게요. 임원 경제지는 조선시대 서유구가 쓴 백과사전이다. 자, 임원 경제지라는 책이 있는데 백과사전이에요. 조선시대 때 서유구가 썼다고 합니다. 자,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백과사전. 자, 요즘에는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 백과사전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음, 여러분 원하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책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온라인 백과사전, 우리 웹사이트,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 어휘는 논평입니다. 우리 논평을 쓰다, 논평을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글이나 말, 사건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판단하여 드러내 알림. 자, 또는 그런 비평을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는 이 책을 쓸 때 조선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논평을 첨부했다. 자, 이 사람은 이 책을 쓸 때 조선의 생활상,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직접 관찰을 하고 여러 서적, 자, 여기서 서적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책들을 참고했으며, 여러 책을 찾아서 다 살펴본 것을 이야기해요. 참고했으며, 자, 거기에, 즉 그 책에 자신의 논평을, 자신의 생각을 첨부했다. 자신의 비평을 붙였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논평을 사용해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민단체는 신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다. 자, 시민단체가 신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자,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나쁘게 한 일, 그쵸? 그런 것을 어, 쓴 그런 논평을 실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 볼게요. 자, 방대하다. 방대하다는 아주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다입니다. 자, 기출 문장 볼게요. 개인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 즉,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 아주 아주 양이 많고라는 뜻이네요. 전문적인 지식. 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료가 너무 많을 때 방대한 자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해독입니다. 해독. 자, 여러분, 우리 독은 알아요. 그쵸? 독은. 그런데 해독하다? 아, 우리 독을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몸 안에 들어간 독을 없애는 것을 해독하다. 해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코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호주에 사는 코알라. 네. 자, 여러분, 저도 지금 호주에 살고 있어서 가끔 코알라를 보는데, 네, 어떨 때는 여러분, 코알라가 예전에는 이렇게 산에 약간 깊은 산속, 그쵸?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 산속에 가면 우연히 코알라를 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몇 년 전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로 인해서 코알라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코알라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원을 가면 코알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코알라는 그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의 이파리를 먹고 살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그 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유칼립투스에는 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은 그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알라는 괜찮다고 해요. 왜? 몸 안에 그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즉 독을 없애는 효소가 있어서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자, 해독 문장 만들어 볼게요. 검사 결과 간의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몸 검사를 했어요. 우리 뭐 건강검진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여러분 그 몸 안에 내장의 하나예요. 간의 해독 기능, 독을 없애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즉, 해독 기능이 좋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자, 여기서 개는 뭐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 우리 지구를 비롯한 천체의 집합을 태양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태양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사는 태양계, 네. 자, 기출문장 볼게요.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소행성, 작은 행성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행성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즉, 아주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쵸, 뭐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만들어 볼까요? 태양계의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뭐 소행성들, 또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탐사입니다. 탐사, 우리 뭐 탐사하다, 뭐 동굴 탐사, 뭐 지구 탐사, 우주 탐사, 탐사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탐사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기출 문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자, 뭐 소행성 탐사. 여러분, 우리 뭐 태양계의 행성, 그죠? 우주의 행성들을 탐사하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직 그거를 실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직 논의 단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의논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동굴 탐사가 시작되었다. 새로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동굴을 조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희박하다입니다. 희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기출 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소행성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소행성에서 우주에 있는 그런 행성에서 자원, 아주 뭐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주 가능성이 적다라는 뜻이네요. 자, 희박하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은 희박한 것 같다. 다 상대방이, 그죠? 상대 팀이 아주 뭐 훌륭한,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 가능성이 적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침체입니다. 침체. 그래서 우리 뭐 경기 침체.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침체. 자, 침체는 어떤 일이나 사물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제자리에,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것을 침체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출문장.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경기 침체에 빠지다. 즉,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다. 경기가 나쁘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쓰나요? 아니에요.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요. 즉,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런 말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한동안은 여행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것 같다. 자, 여행 산업, 사람들이 잘 여행을 가지 않을 것 같다. 여행 산업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를 것 같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순환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악순환이니까 나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이 나쁜 결과를 내고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 다시 나쁜 결과를 내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어, 자, 경기 침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다시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자, 다시 나빠지면 사람들이 또 돈을 안 써요. 그럼 경기가 침체돼요. 그럼 또 돈을 안 써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자꾸만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데 이 고리, 이 끈을 끊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끊어야 한다. 멈춰야 한다.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어휘는 불경기예요. 불경기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즉, 사회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줄어들며 실업이 늘어나는 상태. 너무 안 좋죠?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와 임금이 내려요. 뭐 물가도 뭐 낮아지고 임금 월급이네요. 월급도 낮아지고 생산도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난다. 즉 직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상태를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불경기에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인해 근로자들의 저축이 줄어든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어때요? 비합리적인 소비. 뭐 예를 들면 뭐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데 뭐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근로자들의 저축이 줄어든다. 근로자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저축, 돈을 저금하는 것이 줄어든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불경기. 아주 나쁜, 최고로 안 좋은
불경기를 겪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포획입니다. 포획하다. 우리 동물을 잡는 것을 포획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것. 그래서 뭐 동물을 포획하다, 물고기를 포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에서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참치. 우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 참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뭐, 어, BTS 진의 참치송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치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 참치, 뭐, 아무렇게나 막 계획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그냥 막 잡는 것, 닥치는 대로 잡는 것을 무분별한 포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막기 위해서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참치는 뭐 몇 마리만 잡으세요. 이렇게 뭐 이 나라는 A라는 나라는 100마리, B는 50마리 이런 식으로 그 참치의 포획량을 정해 놓는 거를 쿼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곳은 야생동물 포획 금지 구역이다. 야생동물. 자, 우리 뭐,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그죠? 뭐, 산이나 들에서 사는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야생동물을 잡는 것,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 포획이 안 되는 구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어휘는 어획량이에요. 어획량. 자, 어획량. 무슨 뜻일까요? 이 량은 수량, 양을 이야기해요. 즉, 바다나 강에 사는 생물을 잡거나 캐낸 수량을 이야기합니다. 어획량. 네. 자, 그래서 기출 문장.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돼 있다. 자,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양, 이 이야기해요. 참치 어획량.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적게 배정돼 있다. 매우 적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참치 1년에 50마리 잡으세요. 이렇게 적게 배정이 돼 있다. 라는 뜻이네요. 자, 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요즘 물고기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 바다에서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요. 어부예요. 자, 그런데 물고기의 어획량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잡히는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아주 많이 늘었다. 라는 뜻이네요. 요즘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어휘는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자, 우리 융통성이 필요하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감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자,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쿼터제가 필요한다는 것은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국가별로, 나라별로 그 개체수, 어떤 뭐 물고기의 수,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어떤 물고기가 그 나라에서 똑같이 이 정도 잡히고, 뭐, 이렇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참치가 조금밖에 안 잡혔지만, 요즘에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참치가 더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참치의 개체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그것을 반영해서 약간 융통성 있는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상사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융통성이 없다. 자, 회사의 상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사의 매니저는 일을 처리하는데 융통성이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좀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융통성이 없다.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혁신입니다. 혁신. 자, 혁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어휘죠? 오래된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사고, 혁신적인 뭐 생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자, 우리 기술 혁신 이런 말도 많이 쓰겠네요. 그쵸?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아주 기술을 새롭게 해서 고객에게 편의와 편안함과 혜택을 더 주려고 한다네요. 제공하려고 한다. 자, 혁신 사용해서 예문 또 만들어 봤어요. 자, 기업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어떤 이런 시장에서 자유경제주의 이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기업이 있으니까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 기업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외면입니다. 자, 우리 외면, 외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외면은 현실이나 뭐 사실, 진리 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니야 됐어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외면이에요. 자, 기출 문장. 기술 혁신에 실패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기술 혁신에 실패하면, 기술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고객들이 무시한다, 외면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자,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사각지대는 보통 운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쵸? 운전할 때, 뭐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항상 체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사각지대. 자, 이 의미는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영역을 어떤 스포트, 예. 자, 그래서 기출 문장 보면 심판이 아무리 위치 선정을 잘해도 필연적으로 선수의 몸에 가려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들어서, 뭐, 저도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이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아무리 이제 위치를 잘 잡아서 선수들 쫓아다니면서 보려고 해도 어떤 선수의 몸에 가려서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그 영역, 그거를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문 만들어 볼까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 많이 이야기해요. 운전할 때는 항상 사각지대를 신경 써야 한다.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 사이드 미러 보면 사이드 미러랑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진짜 옆에 내 옆에 차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영역 거기를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어휘는 판정이에요. 판정. 우리 심판이 판정하다. 심판 판정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결정하는 것을 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 문장은 비디오 판독을 활용하면 심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네요. 음. 여러분, 우리 이 전 문장과 약간 좀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약간 사각지대가 있어서 잘 못 봤어요. 자, 그럴 때
비디오 판독을 해요. 자, 그러면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 심판 판정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심판 판정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볼게요. 나는 말하기 대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자, 우리 무슨 대회에서 불합격했다. 불합격 판정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온화입니다. 온화. 자, 우리 온화하다. 온화한 날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온화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날씨에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출문장도 약간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중해 연안은 기후가 온화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기후가 온화하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요. 자, 그럴 때 기후가 온화하다. 날씨가 온화하다. 이야기해요. 자, 온화 예문 만들어 볼까요? 요즘 같은 온화한 날씨에는 매일 밖으로 나가고 싶다. 날씨가 너무 온화해요. 따뜻해요. 날씨가 맑아요. 자, 그러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뭐 놀고 싶다. 바람 쐬고 싶다. 소풍을 가고 싶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어휘 볼게요. 증거입니다. 우리 증거.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장은 자, 그 증거로 자,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로 지중해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소금 퇴적층을 들 수 있다.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층이네요. 퇴적하다라는 거는 쌓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쌓여 있는 그 층을 보면은 이거를 증거로 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 소금 퇴적층이 바로 증거이다. 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깨우치다입니다. 깨우치다. 무슨 뜻일까요? 깨달아 알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깨우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깨우치다. 자, 그래서 기출문장. 이런 상소문들을 저자는 왕을 향한 깨우침의 죽비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자, 상소문이 뭐예요? 상소문은 예전에 자, 왕에게 올린 글을 상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소문들은 왕을 향한 깨우침, 왕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선생님께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셨다. 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셨다. 라는 문장이네요. 뭐 부모님께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집수리입니다. 집수리. 자, 우리 집을 수리하는 것을 집수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집에 낡거나 고장난 데를 손보아 고치거나 집의 구조를 편리하게 바꾸는 것, 그쵸? 또는 그런 일을 집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장나서 고치는 것, 아니면 그냥 구조를 바꾸는 것, 다 집수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출문장 볼게요. 자, 하지만 집수리는 대강 되었다고 해도 미연이 생각해둔 대로 인테리어가 완성되려면 아직 부족했다. 자, 미연, 여기서 미연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집수리가는 대강 됐어요. 집수리는 뭐 거의 됐어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아직 부족해요. 자, 그런 문장이네요. 자, 예문. 제일 큰 업체에 집수리를 맡겼다. 자, 내가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업체, 제일 믿을 만한 업체에 집수리를 맡겼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동창입니다. 자, 동창. 뭐예요, 여러분? 우리 동창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이를 동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동창생 아니면 동창 모임, 동창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민욱과 성재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즉,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한 사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 볼게요. 나는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과도 연락을 한다. 자, 지금은 내가 어른이지만 초등학교 동창들, 아주 어렸을 때 다닌 학교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한다. 자,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는 신화입니다. 신화. 우리 뭐 그리스 신화 이런 말 많이 이야기하죠? 고대 신화, 그리스 신화. 신화는 신이나 아니면 신 같은 존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출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로왕 신화는 왕이 알에서 탄생하는 여느 건국 신화와 유사하다. 자, 그래서 수로왕 신화, 이제 한국의 옛날 신화예요. 수로왕이라는 신화. 왕이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왕이 알에서 태어나는, 탄생하는 여느라는 건 다른, 어느 다른 것들, 건국 신화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건국, 나라를 세운다가 건국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신화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 볼게요. 각 나라에는 그 민족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전해진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우리나라,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리스, 뭐 고대 신화,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많은 나라에 그 민족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런 문장입니다. 자, 다음 어휘는 권위예요. 권위. 자, 권위는 특별한 능력, 자격, 지위로 남을 이끌어서 따르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권위자. 자, 기출문장. 황금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 권위를 상징한다. 자, 여기에서 황금알. 자, 우리 금으로 만든 알이에요. 금. 그래서 황금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그런 권위, 힘을 나타낸다라는 문장이네요. 예문 만들어 볼게요.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 그쵸? 예전에는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하시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전형적. 자, 전형적이란 말은 같은 갈래에 속하는 것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신화는 전형적인 건국 신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 건국 신화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화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건국 신화. 예문 만들어 볼까요? 며칠 동안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자, 봄 날씨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요, 맑아요. 자, 이런 날씨, 이런 전형적인, 이런 봄 날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것을 전형적인 봄 날씨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다음 어휘는 범죄입니다. 우리 범죄자, 뭐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출문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범죄는 개인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자, 우리 범죄에도 여러 범죄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제 범죄. 이러한 경제 범죄는 개인이 그냥 손해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문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낮다. 우리 범죄 발생률,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을 이야기해요. 그 비율이 낮다, 높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휘 볼게요. 지능화되다.
지능화되다. 우리 지능이 높다, 지능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능. 그래서 지능화되다는 범죄 등의 수법이 교묘해지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제 범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다. 라는 기출문장이 있네요. 자, 예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 나쁜 범죄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엄벌하다입니다. 엄벌하다, 엄하게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엄하게 벌을 주다. 가볍게 그냥 벌을 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아주 엄하게 벌을 주는 것을 엄벌하다 이야기예요. 기출 문장 볼게요.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 사범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자, 경제사범,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제사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 모두 엄벌해야 한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책임자, 이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찾아내 모두 엄벌해야 한다. 엄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어휘는 수법입니다. 자, 수법. 수단과 방법을 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출문장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범죄 수법이 교묘해졌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방법이 아주 교묘해졌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 즉, 사회에는 별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수법 우리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과 동일한 수법은 안 통할 것 같다.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과 동일한 수법, 지난번과 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 독창적입니다. 독창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독특한 것을 만들어낸 것을 독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새롭고 독특해요. 자, 그럴 때 독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출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술인은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아 수익을 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자, 괜찮아요, 여러분? 자, 예술인, 예술을 하는 사람은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요.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고유한 문화를 보존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자기 업으로 삼는다라는 건 직업으로 삼는다. 즉, 예술 활동이 직업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수익을 낸다,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내다, 돈을 벌다.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즉, 예술인은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보존하지만 이게 직업이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번 회의 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자, 네, 우리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아주 새로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어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무슨 말일까요? 한 사회의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노인, 나이 든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 고령화 사회, 고령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기출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인이 감소하며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결과, 뭐 어떤 결과? 예술인이 감소하며 예술인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술인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적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 그쵸?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고령화는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고령화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보통은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문장이네요. 한국도 사실 고령화 문제가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쵸? 자, 다음 어휘는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생활고.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생활을 하는데 느끼는 고. 여기서 고는 고통을 이야기해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을 생활고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장 볼게요. 2011년에는 생활고로 한 작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아, 자, 생활고로, 즉,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한 작가 한 명이 사망하다 죽다. 그렇죠?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라는 문장이에요. 예문 만들어 볼까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극심한 생활고, 아주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여러분, 어휘입니다. 자, 신설되다예요. 신설되다는 설비, 시설, 제도 등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설치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되다. 새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네요. 자, 기출문장 볼게요. 예술인 복지법은 한 번 신설된 후 개정된 적이 없다. 자, 예술인에 관한 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안은 한 번 신설된 후, 새로 처음에 만들어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즉, 바뀐 적이 없다. 수정된 적이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많은 대학교에 새로운 학과가 신설됐다. 자, 많은 대학교가 여러 대학교에 자, 새로운 학과, 새 학과가 새로 만들어졌다, 새로 설치됐다, 신설됐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모두 80개, 80개의 우리 중요 어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어휘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온 어휘들은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